안녕하십니까, 신성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희입니다. 해마다 4월에서 6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봄철 유행병이 있습니다. 바로 수두와 볼거리라고 불리는 유행성 이하 선염인데요. 이 질환은 6세 이하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세심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네, 수두와 유행성 이하 선염의 경우에는 기침할 때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서 전염되는 질환인데요. 네. 우리가 손 씻기만 잘해도 이 70%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외출할 때 돌아와서는 꼭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요. 네. 기침할 때는 손수건이나 이 옷깃을 통해서 코와 입을 좀 가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식구들하고 인사부터 나눌게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말씀 중에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팁을 좀 드릴게요. 혹시나 우리 아이가 수두나 유행성 이하 선염에 걸리지 않을까 고민인 분들은 아이 손잡고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보세요. 왜냐하면 만 12세 이하 어린아이들에게는 국가 예방접종 16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꼭 방문해 보세요. 네, 저는 늘 어릴 때 땀 흘리면서 놀이터에서 뛰어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아이들은 학원에 가거나 집에서 게임을 하잖아요.免疫力 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밖에서 잘 뛰어놀고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아이 봄철 유행병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축복받아 마땅한 일. 하지만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대기오염, 높은 흡연율,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조산과 같은 임신 중 합병증이 증가하고 있고 때문에 계획 임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예비 엄마 아빠들을 위한 건강한 임신과 출산법에 대해 알아보자. 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1970년대 어린이 영양제 광고 문구인데요. 5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이 말이 계속 쓰이는 걸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녀가 튼튼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은 시대를 불문하고 부모라면 다 갖고 있는 마음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임신 전부터 이 똑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건강 A2G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배진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건강한 아기를 낳는 건 모든 예비 부모의 똑같은 마음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계획 임신이 필수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결혼 전부터 이 신랑 신부가 산전 검사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교수님, 결혼 몇 달 전부터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산전 검사를 받지 않고 임신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최근에는 아기를 좀 적게 낳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산전 검사를 충분히 받고 그다음에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임신을 하시는 것이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모두 이롭게 되고요. 그리고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병원에 오시면은 임신을 위한 준비나 검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맨 처음에는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내 자궁이나 이런 난소에 혹이 없는지 그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 혈액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빈혈이나 혈소판 그리고 풍진 항체가 있는지 B형, C형 간염은 어떤지 그리고 매독이나 HIV는 어떤지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산모분이 점점 이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임신 전에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갑상선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신데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조절한 다음에 임신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에서 하실 거로는 사실 계획 임신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계획 임신이라 해서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일단 금주, 근면하셔야겠고 체중이 너무 마르거나 너무 비만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신 전에 뭐를 이제 먹으면 좋을까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꼭 한 가지 먹어야 될 게 있다면은 그건 바로 엽산제가 되겠고요. 특히 용량도 적어도 4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먹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엽산제는 임신 한 달 전부터 임신 4개월까지는 꼭 먹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내가 언제 임신할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임신을 해야지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드실 경우에 태아의 신경관 결손의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혹시나 만약에 그 이전에 신경관 결손 태아를 임신하신 적이 있다면 많이 증량해서 4mg의 엽산제를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종합 비타민제를 드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부분 종합 비타민제 성분표에 보면은 엽산 또는 폴산이라는 이름으로 엽산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가지고 계신 거를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전부터 이 부모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보기는 이 총각 같지만 벌써 22개월 돼 강우 아빠인 거 다들 아시죠? 제가 매달마다 웃고 계시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강우가 생기기 전에 저도 엽산제를 교수님 말씀처럼 집사람이랑 같이 챙겨 먹었거든요. 근데 교수님, 산모랑 태아에게 안 좋은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술, 담배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물론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고령에 임신할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으로는 조금 좋은 그런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의학적으로 건강에는 안 좋은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산모들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임신 중에 고혈압성 질환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특히나 당뇨 같은 경우에는 산모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아기가 잘 자라지 않는다든지 태반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주가 되겠고요. 또 우리나라가 약간 음주에 관대한 나라다 보니까 뭐 임신 중에도 뭐 맥주 한 잔 괜찮다, 화이트 와인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알코올은 태반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처럼 산모가 이렇게 술을 마시면은 아기가 이렇게 마시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아주 이제 알코올 섭취를 많이 할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능이 저하될 수 있고 심각할 경우에는 심장의 기형, 콩팥의 기형, 팔다리나 얼굴에도 기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흡연이 되겠고요. 사실 산모분들이 흡연하시는 경우보다는 남편이나 주위에서 흡연하시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죠. 그런데 흡연할 경우에는 태아에게 가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태아가 잘 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유산이 된다거나 태반에 문제가 생기거나 조기 진통으로 조산하게 된다거나 또 그로 인해서 아기한테 기형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간접흡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간접흡연이라 하더라도 담배 연기 속의 중금속 물질이 태아 발육에 필요한 산소 공급을 제한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저체중아나 유산 확률을 증가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또 5월 달 되면은 결혼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저희가 드레스를 입을 때 다이어트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다들 알고 계시고 적게 먹고 운동하는 거지만 그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약물의 힘을 빌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다이어트 약으로 처방되는 약물들이 임신 중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 향정신성 약물을 포함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항정관제, 왜 관절 환자들이 먹는 그런 약들, 그리고 항우울제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원래 간질 환자라거나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이 필수적이지만 문제는 이런 약을 먹고 임신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신경관 결손이라든지 아기 입천장이 갈라지는 구개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또 다이어트만큼이나 사실 피부에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피부과에서 가장 흔히 처방하는 여드름 약 중에 하나가 이 아이소트레티노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타민 A 유도체가 되고 또 상품명으로는 로아규탄, 아크날 등등 여러 가지 상품명이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게 여드름 치료제로 잘 사용이 되지만 또 가장 강력한 태아 기형 유발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초기에도 유산을 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 약을 받아보시면 이렇게 임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드시지 않도록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먹었는데 임신을 했었구나 이렇게 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또 이제 5월 달에 신혼여행도 가실 수가 있겠고, 조금 더 지나면은 또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예. 그때 보면은 지카 바이러스가 저번에 브라질 올림픽 때 한창 이슈가 되었었는데, 실제로는 브라질 외에 여러 동남아 국가에도 많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게 되고요. 즉 지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에게 물렸을 경우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이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약간 몸살 기운처럼 며칠 그러다가 마는데, 문제는 임신 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태아에게 전파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지카 바이러스가 태아의 신경세포에 아주 많이 공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아기 머리가 잘 자라지 않는 소두증, 그리고 임신 후반기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머리 크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지능이 잘 발달되지 않는 지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불행히도 백신이나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건 아마 표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실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브라질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여행하실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사실 모기약에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뭐 긴팔 옷을 입는다든지 모기 스프레이를 뿌린다든지 하고 위험 국가로 여행을 안 가시면 제일 좋겠고요. 만약에 여행을 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피임하셔야 하고 헌혈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관계로도 전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여성은 2개월 동안, 그리고 남성은 좀 더 길게 6개월 동안 피임과 헌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임신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저리 귀엽다. 아이고, 저리 토끼 같은 아들 있으면 얼마나 귀엽겠노.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시끄러워요, 어머니. 너거는 뭐 소식 없나? 아 엄마 또 그 소리가 그 우리가 알아서 한다.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았어요. 너가 결혼한 지 도대체 몇 년이 됐노? 몇 년이 됐는데 아들도 소식이 없다. 아이고 깜짝이야. 어머니 또 연기하신다. 연기 진짜 잘하신다. 혹시 네 뭐 문제 있는가 이가? 어머니, 저 병원 다니거든요.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하네요. 저는요. 아들, 응? 아들은 혹시 병원에 가봤어요? 엄마 그게 있잖아. 그 병원에서 내 정자 힘이 좀 없단다. 정자에 힘이 없어. 이러고 자스가 극하니까 내가 들이갖고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운동하라 하거든. 나 정자에 힘이 없으면 아가 어째 생기겠노? 어머니 여기서 때문에 운동한다. 근데 니는 진짜 확실하나? 정상인 거 확실하나? 우리 아들한테 일부러 극한 거 아이가? 그 병원이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거든요. 그래. 근데 이상이 없다네요. 저는요. 저는 힘이 좋다네요. 아 엄마 그냥 우리가 알아가 할게 좀. 도대체 몇 년째고 몇 년째? 그리고 맞다. 니 만약에 아가 생기면은 자연분만 해야 된다 알겠나?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죠. 거기까지는 시어머니가 주제 넘지 않나요? 제왕절개를 하면 IQ가 2% 떨어지고 모유도 적고 그런데다가 아토피까지 생긴다 않카나. 그럼 웬만하면 자연분만 하는 게 좋단다. 어머님, 자연분만을 하든 제왕절개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산모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 모르세요? 일단 안 된다 했잖아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제왕절개만 안 돼요. 자기야 그러면 그 3시간만 진통해보고 그때도 힘들면 그때 제왕절개 한번. 뭐라 카노 니 지금. 자기야 그게 할 말이가? 다시 진짜 제목 아니라고 지금
지금? 아, 정말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내가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을 잡아먹어. 어찌 그렇게 소리를 지르나? 잠깐만. 야야, 저 약은 먹고. 어디요? 저 뒤에 약 같은 게 보이는데 저것도 무슨 약이고? 어머님 눈 진짜 투시력 있네요. 여기 약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보면 보인다. 요 있네. 이거. 학교에 말한 말래. 아, 정말 진짜. 그냥 생리 주기가 안 맞아서 좀 먹고 있어요. 생리 주기가 안 맞아. 무슨 약이고? 무슨 약이고? 피임약. 피임약. 미안. 니는 어떻게 아가 극하노? 내가 미안하라고 보약을 도대체 며칠을 지줬는데 니는 그냥 냉큼 피임약을 먹고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지. 우리 아들 탓할 게 없다. 니 탓해야 된다.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생리 주기가 안 맞았다고. 보약이 입에 안 대봤는데 그거 자꾸 매책한데 그거는 저기 입에 다 들어갔거든요. 그거는 여자가 먹는 약이야. 네가 먹는 약이 아니야. 내가 안 먹었다. 피임약 먹는다고 임신이 힘들어지고 이런 구식적인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니보다 몇 년을 더 살았노. 내가 그거 하나 모르겠나. 그래 아가 안 가지는 기라. 그럼 니 피임약을 와 피임약이겠노. 무식하게. 엄마 좀 진정 좀 해라. 진정하게 생겼냐. 니 지금 야가 지금 피임약을 먹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요, 어머니. 됐어요. 됐다. 이렇게 하지 마라. 당장 그냥 때려치우고 빨리 병원 가. 피임약을 먹으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라. 아이 못생긴 거는 어머니 자식들이고요. 또 어머니 안 그래도 뒤에 탈모가 많으신데.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임신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 질문인데요. 한 번쯤 다 들어보신 듯한 그런 질문일 거예요. 두 그래요. 분 정답이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제 생각에 정답은 O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서 피임약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나중에 임신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피임약이 난임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홍수 속에서 익사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표현이 괜찮죠. 지연 씨는 오해 중에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이 생리가 불규칙하다면 오히려 피임약을 먹어서 이 생리 주기를 규칙적으로 유도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정답은 X인 것 같아요. 누가 정답입니까, 교수님? 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피임약을 먹고 나서 난임이 되거나 또는 임신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근거가 없는 얘기가 되겠고요. 실제 피임약을 먹다가 중단해도 1년 그리고 2년 이렇게 가임률을 따져봤을 때 피임약을 먹지 않은 여성과 거의 똑같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한다고 해서 임신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임신부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도대체 언제 가시는데? 도대체 며칠째고? 먹는 것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집에 다 살아나니까. 며칠 좀 가시겠지. 정말 어머니, 전화 왔거든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교양 있게. 알겠다. 여보세요? 미자야. 그래, 내다 미자야. 잘 지냈나? 오랜만이다, 야. 니한테 기쁜 소식 전하려고 전화했다. 뭐? 임신했다. 어머야, 임신했다고. 야, 축하한다. 고맙대. 어미야, 친구가 임신했는가봐. 아이고 좋겠다. 참말로 부럽다. 누구는 임신하고. 어머니. 그건 그렇고 니 소식 없나? 아직 소식이 없네. 뭐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 야, 좋은 소식 있으면 바로 알려줄게. 그래, 우리 아들 딸 낳아서 사돈 맺어야지. 야, 나 같은 시어머니나 아니면 장모 괜찮나? 하긴 우리 시어머니보다는 훨씬 낫겠지. 안 괜찮지 어미야. 맞네. 생각 좀 해봐야겠다. 네가 좀 기가 좀 세나. 그러잖아, 용이야.
네, 올 초에 임신한 거 모르고 독감 예방주사 맞았는데 괜찮겠나? 독감 예방주사 맞았다고? 독감 예방주사 어미야 야 우짤락하노 임산부도 주사도 함부로 맞으면 안 돼요. 니 치고 우짤락고 그렇게 내 독감 주사를 맞았다 카노. 야야야, 그 옆에 왜 이렇게 시끄럽노? 시어머니 뭐라 하는데? 아니다. 원래 좀 시끄럽다 어머니가. 원래 임산부는 그 더더욱 독감 예방 맞아야 되는데 참 잘했네 하시네. 내가 어느 잘했다 했노? 임산부도 주사를 함부로 맞으면 안 돼. 특히나 독감 예방주사 그런 거 위험해. 감기가 와도 참아야 되고 임산부는 무조건 주사를 맞으면 안 돼. 어르신도 아이도 그 임산부도 더더욱 독감을 맞아서 예방을 해야 된다고 지금 또 그렇게 말씀. 내가 언제 했노? 맞으면 안 된다 했지? 그거 위험한 게라 절대 맞으면 안 돼요. 야, 뭐 자꾸 뭐 시끄러운데? 어머님이 좀 발악을 하시네. 약 먹을 시간이 돼서 내가 좀 나중에 전화할게. 그래, 알겠다. 다음에 또 야야 전화할게. 내가 그 약은 뭐 있다 먹었다. 야야 네 친구한테 빨리 얘기해줘라. 임신부가 주사를 함부로 맞으면 안 돼. 그런데 나 독감 언니야 그거 위험하다. 니도 알아놔라. 주사를 함부로 맞는 게 아니기라. 아, 엄마. 통화하고 있잖아. 좀 참견 좀 그만해라 좀. 엄마가 참견을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30년 전에도 니를 키웠을 때도 그랬어. 감기가 와도 내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주사를 함부로 맞지를 못하고 다 견뎌냈다 이 말이야. 어머니! 임산부는 독감 예방을 맞아야지 태아까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태아까지 예방이 된다고요. 야야 뭐라카노 주사를 함부로 맞으면 아가 기형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 어디 주사를 함부로 맞는 임신부가 큰일 나거라. 아이고 머리야. 집에는 언제 가실 거예요? 안 갈란다. 난 저 재밌는 거 다 보고 갈란다. 열쇠 주세요. 제가 시골로 가겠습니다. 우리 집은 비밀번호인데 바꾸지롱. 돈 어디서 났노?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임신부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 안 된답니다. 김천원 씨, 이지연 씨, 정답 어떤 걸까요? 저는 이번에도 정답을 O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O인 것 같은 게 임신부는 감기약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왠지 독감 예방주사는 성분이 좀 더 강하고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거든요. 힘들겠지만 독감 예방주사보다는 다른 예방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이었나요? 이게 독감 편에서 보면 독감 예방 대상자들, 권장 대상자들 중에 임신부도 포함이 되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오히려 임신한 상태에서 이 독감 주사를 맞지 않아서 독감에 걸리면 다른 합병증 때문에 더 고생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독감 주사를 잘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예, 실제 임산부들에게는 독감 예방 주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사를 맞았을 경우에 물론 산모 자체도 독감의 예방이 되고 또 그 항체가 아기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태어난 신생아도 독감에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10월이나 11월쯤 되면 독감 예방 주사를 이렇게 이제 맞으라고 일괄적으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임신부들도 네. 꼭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신생아에게도 이 예방 효과가 전달이 된다고 하니까 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수님, 임신을 하면 이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게 임신 초기에 호르몬의 어떤 변화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예비 엄마들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신 시 산모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요.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도 마음도 모두 변화를 겪게 되겠습니다. 먼저 호르몬의 영향으로 기분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사실 임신 전에는 크게 이제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임신 중에는 뭐 조금만 슬픈 내용을 봐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너무 우습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피부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임신선이 생기고 또 아기가 커짐에 따라서 배가 좀 이제 배의 피부가 튼 살이 생기게 되고 또 호르몬에 따라서 또 여드름이 심하게 나는 분이나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심혈관계가 되겠는데요. 사실 건강한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원래 심장이나 폐 쪽에 어떤 질환, 뭐 예를 들어 천식이 심하다거나 심장에 판막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전에 결핵을 심하게 앓았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초기부터 산모의 폐와 심장 기능이 많은 변화를 겪게 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감기 한 번만 와도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흔히들 아시죠. 아마 입덧이 있을 거고요. 또 입덧 같은 부분은 보통 뭐 드라마에서는 냉장고 문을 열고 이렇게 약간 구역질을 하시고 뭐 축하합니다, 3개월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보통 한 6주 정도 시작을 하게 되고 또 길게는 아기 낳기 직전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산모를 좀 괴롭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기한테 혈당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엄마의 몸은 약간 임신성 당뇨를 띠게 되고요. 그리고 아기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콩팥, 그리고 요관, 방광이 모두 아기한테 눌리게 되기 때문에 옆구리가 아프다든지 또는 화장실을 1시간마다 자주 가고 싶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점점 커지면 당연히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허리도 좀 많이 아프고 다리도 붓고 손발이 다 붓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나중에 저와 꼭 닮은 아기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신기하고 엄청 축복받은 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궁금한 게 더 많아집니다. 혹시 그때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와서 병원에 가게 된다면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임신 여부를 확정하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이후에는 얼마나 자주 병원에 가야 되는지 또 어떤 검사들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처음에 병원에 오실 때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 테스트기를 해보시고 2줄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오실 경우에는 그 전에 산전 검사를 하셨더라면 그냥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산전 검사를 하지 않으셨더라면은 기본적인 산전 검사를 하고 초음파를 봐서 아기 집 그리고 아기 심장 박동 그런 부분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다음에 오실 때쯤 되면은 임신 11주에서 13주 정도가 되고요. 그때가 되면 벌써 아기는 많이 커 있고 거의 아주 작은 성인처럼 모양을 띠게 됩니다. 이때 오시게 되면은 태아의 목덜미 두께를 측정하게 되고요. 또 산모의 혈액으로 제1차 산전 선별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태아에게 혹시 다운 증후군 또는 에드워드 증후군 같은 아주 흔한 염색체 이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실 때는 대부분 임신 16주에서 18주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혈액 검사로 2차 산전 선별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이 검사를 마치고 대부분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주가 지나면은 그때는 정밀 초음파를 보고 아기의 뇌나 또는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보게 되고 이때쯤 되면은 산모에게는 자연스럽게 빈혈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철분제 복용을 권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신성 당뇨를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임신 24주가 되면은 시약을 먹고 또 혈액을 채취하는 임신성 당뇨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임신성 당뇨로 진단을 받는다면은 식이 조절을 한다든지 또는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주마다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요. 조기 진통은 없는지, 아기는 잘 크고 있는지, 다른 합병증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가 하면 요즘 조산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제가 아는 언니도 조산기가 있어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37주를 겨우 넘기고 조산을 면한 언니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산과 같이 임신 중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임신 중의 합병증으로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는 첫 번째 다태 임신이 있겠습니다. 최근 특히 임신과 출산이 고령화되면서 점점 보조생식술, 즉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런 경우에 특히 삼둥이나 쌍둥이 같은 다태 임신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다태 임신은 많은 합병증들을 동반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엄마 배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기가 좀 더 일찍 태어나는 조산이 된다거나 또는 아기가 충분히 자라지 못한다거나 또는 뱃속에서 아기끼리의 탯줄이 꼬여서 심각한 상황이 되거나 또는 태반 내에서 아기끼리 혈관이 문합되면서 일방적으로 수혈을 받는 그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조산이 있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37주 이전에 분만할 경우에는 조산이 되고 그 이후에 분만할 경우에는 만삭이 됩니다.
국내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약 1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산의 원인은 확실하지가 않은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는 질내 감염이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증상도 조금 다양하고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5분마다 배가 뭉친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냥 묵직하다, 약간 질분비물이 늘어난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하셨는데 이미 어느 정도 조산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만약 그 전에 조산을 하신 적이 있다면 반드시 그 다음 임신 때 예방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호르몬제를 쓴다거나 또는 자궁경부 봉축술로 자궁경부를 묶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임신 때 조산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빨리 와서 자궁숙주 억제제라든지 이런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일찍 태어났다면 그 조산한 신생아는 좀 심하게 일찍 태어났을 경우에는 지능부터 시작해서 몸 팔다리의 발달이라든지 장기적인 후유증을 안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신성 고혈압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중독증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거는 최근 한국에서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의 임신 추세가 점점 초산모가 많이 증가하고 또 비만한 산모, 그리고 다태 임신이 증가하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임신성 고혈압 질환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혈압이 증가하고 단백뇨, 소변에 단백질이 많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증상은 두통이 심하다든지 특히 다리가 많이 붓거나 상복부가 아프거나 갑자기 시야가 흐리다든지 그런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급격한 진행을 보이고 심할 경우에는 뇌출혈이나 간질 발작 또는 간 파열까지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혈압이 높거나 또는 집안에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으시다면은 임신 중에 혈압계를 하나 사셔서 자주 혈압을 재보시고 조금 증가한다 싶으면은 병원에 빨리 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과적 출혈이 있겠고요. 상과적으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굉장히 많지만 흔하게로는 전치 태반 또는 태반 조기 박리나 자궁이 수축되지 않는 자궁 무력증, 그리고 아기가 나오는 질이나 산도 부위에 열상이 있겠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사망률은 급속히 감소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모성 사망률 원인 1위가 되겠고요. 예측이 힘들고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산후출혈은 굉장히 급격하게 많은 출혈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임신과 출산은 분명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은 고령 임신과 스트레스, 다태 임신으로 인해서 축복이 자칫하면 불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나 현재 또 임신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엽산제 잘 챙겨 드시고요. 네. 스트레스와 과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네. 배진영 교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